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규제 완화와 세금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이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발표된 PPI와 CPI 지수가 예상보다 낮아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0년 만기 금리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주식시장이 다시 상승세를 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채 금리는 오늘도 하락세로 시작했고 0.07%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장기채 숏 포지션을 유지해도 무방하나 언제든지 매도 준비를 해야 하는 시점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틀 전과 어제 숏 포지션의 50%를 정리했고 현재는 50%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S&P 500은 오늘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며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6천에 가까운 수준까지 상승했으나 이를 넘으려는 시장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까지 관망하려는 심리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나스닥은 여전히 하락 추세선에 부딪히며 하락 마감했으나 19,000포인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므로 다음 주 넷플릭스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결과에 따라 추세선 돌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형주는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급락한 상태에서 이제 절반 정도를 되돌린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역배열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이며 실질적인 세금 인하와 규제 완화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동일 비중 S&P 500은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의 하락을 거의 다 되돌린 상태입니다. 이는 금융주의 좋은 실적 발표와 에너지 주식의 강세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주식들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식들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는 현재 38로 어제보다 10포인트 상승하며 공포 심리가 많이 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일째 지속되고 있는 공포 사이클 동안 공포 심리를 활용한 TQQQ 매수 전략을 진행했다면 오늘 수익률이 플러스로 전환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025년 1월 17일 기준으로 시장은 단기 모멘텀을 모두 회복한 상태이며 중기적으로는 이동평균선들이 정배열을 이루지 않아 여전히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수들은 조정과 횡보를 마무리하고 다시 상승 준비를 진행 중인 모습입니다. 오늘 많은 주식들이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주었으며 지수들이 단기 모멘텀을 회복했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60에서 80%로 늘리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원자재는 오늘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는 원자재에서 자금이 빠져나와 다른 주식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만 에너지 관련 주식들은 여전히 힘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그 외 원자재들은 모멘텀이 부족해 보입니다. 금은 어제 저항선을 돌파하면 추가 매수를 고려할 만하다고 판단했으나 예상대로 저항선에서 다시 하락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금의 상승세가 지속되기 어려워 보이며 횡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초기 매수 시그널에서 진입했다면 수익률은 현재 플러스 상태입니다. 다음 주에 단기 추세가 끝난다면 손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수요일에 나타난 단기 트레이딩 시그널이 매우 적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정고점 돌파를 앞둔 상황에서 강한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고점을 돌파할 경우 추가 매수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전략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 친구들 역시 모두 상승세를 보였으나 현재는 횡보세에서 기술적 반등으로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빅테크 친구들 중 아마존이 오늘 상승하며 단기 모멘텀을 되찾았습니다. 별다른 추세 변화는 없어 보이고 각자의 기존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브로드컴은 오늘 오랜만에 추가 매수 시그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작년 10월 넷플릭스의 돌파 후 지지선 형성 뒤 재돌파했던 흐름과 유사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약 3주간 횡보를 거친 뒤 이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구글 역시 최근 정고점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실적 발표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12월 초 돌파했던 지점을 지지선으로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유의 관점을 유지하며 추가 매수를 준비하는 것이 적절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테슬라는 수요일에 단기 모멘텀 시그널이 나왔고 어제는 인사이드 패턴을 형성한 후 오늘 다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클로징 레인지가 작았던 점은 다소 아쉽지만 여전히 단기 모멘텀 시그널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메타는 오늘 소폭 상승했지만 멀리서 보면 여전히 횡보세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예상된 움직임으로 보유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아마존은 오늘 단기 모멘텀 매수 시그널을 보여주었으며 앞으로 이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넷플릭스는 실적 발표를 4일 앞두고 있어 당분간 큰 변동성이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관망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으로 보입니다. 애플은 현재 빅테크 중 가장 힘이 약해 보이며 하락 추세가 형성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당분간 투자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엔비디아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수 있겠지만 멀리 보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엔비디아는 2024년 동안 큰 상승세를 보였음에도 매수 시그널을 몇 달에 한 번씩만 제공했습니다. 현재 매수 시그널이 나온 지 약 4개월이 지나고 있어 추가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 관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큰 그림에서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어 별다른 변화는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이미 소비재 섹터는 테슬라와 아마존의 영향으로 단기 모멘텀을 다시 되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가장 강한 힘을 유지하고 있는 섹터는 여전히 에너지 섹터로 이 상승 모멘텀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오랜만에 에너지 섹터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는 모습이 다소 의외로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5일 친구들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이번 주와 지난주에 보여줬던 강력한 상승세에 비해 상승폭이 약간 줄어든 듯 보입니다. 천연가스 친구들 또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킨더 모건이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며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AI 에너지 친구들 중 비스트라 에너지는 오늘 공장 화재 소식과 같은 악재로 인해 장 초반 큰 폭의 하락을 보였지만 결국 마이너스 1.8%로 마감했습니다. 리더 주식으로서 악재에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금융주는 이번 주에 시장을 살렸고 금융주 리더들이 현재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반도체, 소프트웨어, 사이버 보안 섹터는 모두 단기 모멘텀을 되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횡보세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반도체 ETF SMH를 살펴보면 단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시작했지만 현재 두 개의 강력한 저항선이 앞에 있습니다. 만약 이 저항선을 돌파한다면 조금 더 큰 비중으로 투자할 계획이지만 그 전까지는 단기적인 접근만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팔란티어는 8월에 매수 시그널을 보여준 이후 최근 단기 및 중기 매도 시그널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투자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이며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보유 시그널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최근 하락에도 불구하고 하락 추세를 돌리며 상승 추세가 형성될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베이스 형성에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번에는 빠르게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다시 한번 단기 매수에 진입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에 대한 기대감으로 S&P 500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며 마감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제가 항상 주시하고 있는 리더 주식들이 상승세로 전환되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현재 상황을 다시 한번 검토하며 다음 주 나스닥이 상승세로 돌아올 경우 남은 자금을 어디에 배분할지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